모르면 손해보는 생활 필수 정보 10가지. 2026년 모르면 손해보는 생활 필수 정보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인 빈곤율 40% 시대에 정부는 고령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부터 이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매달 최대 34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고령층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라면 이 금액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꾸준히 인상되므로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신비 할인 혜택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1만 2,100원 할인은 연간 14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문화누리카드 지원입니다.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는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고립감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네 번째,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포진 무료 접종은 많은 어르신들의 고통을 예방합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시력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틀니 제작비 70% 지원은 치아 건강을 회복하고 식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바우처 지원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 안전 타이머 설치 지원입니다. 가스 누출이나 과열 사고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한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여덟 번째,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돕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지자체나 복지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신청이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이어서 2026년 일상생활에 찾아올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AI가 만든 영상 및 음성의 워터마크 의무화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AI 생성 콘텐츠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오해와 혼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 번째 변화는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 강화입니다. 특히 안면 인증과 같은 생체 인식을 통한 본인 확대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 도용을 방지하고 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금융 사기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 자동 사용 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잠자고 있던 카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주어 경제적 이득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 업무까지 가능한 오프라인 오픈뱅킹 확대입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춰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내가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다른 은행의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도 2026년에 시행됩니다.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더 이상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을 수 없게 되면서 소각이나 재활용 등 다른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일회용 컵 비용 청구는 2026년에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거나 관리 방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사용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학교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규제 강화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학습 방해,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금융 관련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11번째,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카운트 인포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앱을 통해 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자고 있던 돈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싱 사기주의입니다. 특히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 강화와 맞물려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본인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링크나 전화,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인증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나 경찰청 112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하므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준비와 관련된 위험과 대비책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노후 빈곤율 40%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노후 빈곤의 위험 요소는 크게 건강 리스크, 금융 사기, 투자 실패, 부부 및 가족 리스크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 리스크입니다.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대 질병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노후 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외에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등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어서 금융 사기입니다. 노후 자산을 노리는 금융 사기는 더욱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인 금융기관 외에 어떠한 곳에서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의심이 가는 모든 제안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투자 실패 리스크입니다. 예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무분별한 투자는 노후 자금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가치 하락은 분명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자산의 몰빵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 기간에 따른 투자 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시기가 많이 남았다면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은퇴가 임박했다면 보수적인 투자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및 가족 리스크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자녀와는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험 관련 정보입니다. 2026년 4월에는 보험사 관련 중요한 이슈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특히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면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보험에 가입했지만 약관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장애,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보험사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보험금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용한 정보입니다. 국방복지 포털은 군인과 군무원, 예비군 등 국방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포털에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금 및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주민센터 방문, 정부 지원금 앱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강조합니다. 첫째, 금융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수익 투자 제안이나 대출 권유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믿지 말고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및 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개인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개인 식별 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 사기입니다. 나의 소중한 정보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026년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10가지 생활 필수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2026년을 완벽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